안녕하세요. 문해력을 책임지는 남자 문책남 박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서 습관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속독이 좋냐 정독이 좋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이미 올려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완독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완독에 관해서는 다들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책값이 아까워서 13,000원이나 주고 한 권의 책을 샀는데 고작 30페이지 읽었다 쳐요. 책 한 권이 대략 300페이지 분량이니까 한 30페이지 읽었다면 10분의 1, 정가가 13,000원이면 1,300원치 읽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운 내 돈. 두 번째, 책 쓴 작가님한테 미안해서, 아니 그래도 이 작가님께서 한 권의 책을 쓰신다고 고생하셨을 텐데 이 재미없다고 여기서 덮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죠. 없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완독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핑계라고 보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책 읽기가 연례 행사라서 그래요. 2022년 1월에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읽어보면 52.5% 성인은 작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말인즉 책 한 권을 골라 손에 들기까지 이 과정이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 행사인 셈이고요. 경건한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주말 아침 햇살 비치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와 쿠키를 곁들이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읽어줘야 돼요. 이 책 읽는 내 자신이 막 뿌듯해서 인스타에도 찍어 올려야 되죠. 해시태그 책스타그램 이런 거 붙여서 말이죠. 그런데 한 30분 읽잖아요. 온몸이 쑤시기 시작해요. 의자는 불편하고 목은 아프고 체감상 1시간은 분명 지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20분 지났고, 여기서 책을 덮자니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책 딱 덮어놓고 침대에 들어누워서 유튜브 보면 진짜 최고거든요. 악마의 유혹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라고 어떻게 맨날 책이 재밌겠습니까? 저도 일요일에 책 읽다 보면 피곤해서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면서 그냥 멍 때리고 놀 때도 있거든요.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미 독서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책 덮어도 내일 읽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30페이지 읽고 한번 덮은 책은 1년 내에 다시 펴보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녀한테 독서 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께서 완독에 가장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서 책을 중간에 덮는 버릇 들이면 나처럼 책 읽기가 습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완독 안 해도 돼? 끝까지 안 읽어도 돼? 아이가 굳이 완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자꾸 완독하라고 강요하면 문단 요약 능력이 망가져요. 어린아이지만 책 읽고 핵심만 뽑아내는 능력이 기가 막힌 친구들이 있거든요. 얘네는 이 타고난 건지 훈련이 된 건지 발달학 관점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무쪼록 속독과 정독이 동시에 돼서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읽고 덜 중요한 부분은 빠르게 읽는 이런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책을 다 읽는 것에 큰 흥미가 없어요. 어른들 눈에는 설렁설렁 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미 책에서 엑기스를 다 뽑아낸 상태거든요. 문해력으로 치면 얘네가 진짜 고수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한테 완독을 강요한다? 그러면 바로 탈이 나요. 가끔 부모님은 혼을 내는 경우도 있죠. 절대 안 돼요. 요약 잘하는 아이한테 습관을 지적하게 되면 결국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망가뜨리는 셈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책 읽기에 흥미를 잃고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가리지 않고 정말 그냥 읽는 데에만 집중하게 돼요. 왜 학교 다닐 때 사회, 역사 이런 과목 하루만 공부해서 100점 맞는 애들 있었죠. 좀 재수는 없지만 얘네가 문단 요약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굳이 자세히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독 곤충책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아기 때부터 Y 시리즈, 과학 만화 이런 걸 모조리 섭렵했다고 치죠. 얘가 수많은 곤충책을 읽으면서 과연 장수풍뎅이가 한 번만 나왔을까요? 분명 이 책에도 나오고 저 책에도 나왔을 거예요. 새로운 책을 읽어도 관련 분야의 책이라면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기 마련이거든요. 얘는 이미 장수풍뎅이 박사인데 장수풍뎅이 관련 페이지가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대충 한번 쓱 보고 지나가거나 심지어는 페이지를 아예 넘겨버려도 괜찮아요. 실제로 책 좀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읽어요. 하물며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렸던 이어령 선생님께서도 책 읽다 재미없는 부분이 나오면 다 넘겨버리고 읽었대요. 그렇게 안 하면 지겨워서 못 읽습니다. 세 번째, 내일은 다른 책을 쥐어주면 돼요. 결국
끊임없이 뭔가 읽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의 교훈을 꼭 얻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대로라면 일주일 동안 1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도 임팩트 있는 책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사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삶이 하루하루 익사이팅할 수는 없잖아요. 눈 뜨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자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것도 삶이죠. 그러다 하루 금요일에 반차 쓰고 홍대 가고 성수동 놀러 가고 보너스 받으며 명품백도 하나 사고 그런 재미가 똑같은 하루를 반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이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재미있어도 읽고 재미없어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는 진짜 재밌는 소설을 발견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껴 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때로는 인생책을 발견해서 삶의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책 읽기 습관 없는 사람들은 꼭 재미있어야만 읽으려고 해요. 책도 영화도 읽고 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이죠. 살아보기 전에 모르는 인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아이들 독서 지도하실 때 완독에 집착하지 마시고 완독보다는 10분을 읽더라도 얼마나 집중해서 읽는지를 지켜봐 주세요. 하루 10분 누적된 독서가 훗날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책과 독서법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